안녕하세요, 일렉트로캠입니다. 오늘은 한번 테슬라의 신경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테슬라 차량들은 굉장히 이 내부가 완전히 통폐합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그물망 같이 모든 이제 ECU가 통합되어 있고 통합 관리되고 차를 샅샅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죠. 굉장히 잘 통합되어 있고 최적화에 유리한 기존 내연기관과는 달리 짜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아마 전에도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그래서 이걸 이제 분해를 해보면 기존 내연기관들은 ECU를 여러 부품들에 달아놓고 그것들을 이제 하청업체들한테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통폐합이 안 돼 있어서 중앙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기가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. 반면에 테슬라는 굉장히 이걸 잘 해놨죠.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기존 내연기관 대비 5년이 앞섰니 6년이 앞섰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게 지금 현재 이 FSD 자율주행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. 당연히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서 잘 이제 분석할 수 있다 보니까 한번 실패한 거를 계속 OTA로 테슬라 내부에서 이거를 컴퓨테이션을 돌려서 업데이트를 해서 또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한번 실패한 데를 이제는 굉장히 많이 복구해 가고 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그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전히 실패율을 줄여가고 있다라는 거죠. 또 새로운 케이스도 추가되지만 그런 것들도 잘 대응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영상이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 코너가 굉장히 타이트한 데를 들어갑니다. 들어갈 때 보면은 거의 이 차가 달뚱말뚱 하거든요. 그 베리케이트에. 그러니까 달 것 같으니까 얘가 사이드미러를 접어버립니다. 운전을 하는 도중에요. 이런 정도의 컨트롤이 가능하려면 얼마나 그 차가 이거 말 그대로 신경망이죠. 정말 저렇게 세밀한 데까지 연결이 돼서 중앙 컴퓨터에서 저런 것까지 컨트롤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어야지 이런 게 가능한 거죠. 그러니까 테슬라 차는 기존의 차와 전혀 다르고 확실히 이런 면들을 봤을 때 내연기관 차 대비 굉장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이 FSD의 발전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컨트롤하는 줄 몰랐는데 이 정도라면 아직까지도 실패하는 레이스를 계속 고쳐가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. 물론 그래도 또 혹시 이런 사상 검증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래도 여전히 굉장한 폭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레벨 3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전히 뭐 레벨 5까지는 최근에 이런 업데이트된 영상을 보면은 심지어 사거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정말 큰 대로에 이런 복잡한 좀 나름의 중앙 분리되고 좀 복잡한 걸 꺾어 들어가는데 양쪽 오는 차를 눈치껏 봐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들을 보면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. 뭐 그 전에 파킹랏을 돈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정말 괄목할 만한 발전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실패 케이스들이 꽤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레벨 5는 아직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. 그래도 이거는 이 정도 온 거면은 정말 엄청난 혁신이고 누구도 지금 여기까지 도달한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차로 여기까지 온 회사는 단 한 회사도 없습니다. 오직 테슬라만 이 정도의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를 거기다가 지금 이 신경망 얘기를 했는데 정말 테슬라라는 회사는 모든 면에서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. 회사 내부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보면은 이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회사 내부를 컨트롤하는 어떤 시스템들을 그래도 잘 알려진 회사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테슬라는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더 이제 최적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차에다만 그런 지금 사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? 방향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이 최적화와 굉장히 이런 신경망 시스템 같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모든 걸 다 이제 올가맬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회사 내에서도 계속 혁신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말 놀라울 따름이고요. 모든 면에서 지금 차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이런 디테일한 면들을 봤을 때 참 대단한 회사고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이제 스페이스X가 또 이제 로켓을 쐈죠. 그리고 이건 유인 우주선입니다. 이번에 4명을 태워서 이제 크루 1 미션으로 이제 스페이스쉽에 날렸고요. 이제 너무 많이 쏘니까 정말로 이 기사 내용대로 이 히스토릭 마일스톤이 맞는데 너무 많이 쏘다 보니까 이제 감흥이 없죠. 이렇게 자주
주기적으로 우주에 사람을 이렇게 빨리빨리 보낼 수 있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건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의 어떤 혁신, 그리고 혁신보다도 저는 요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, 이런 걸 할 때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우주 전문가도 아니고 물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인 건 맞으나, 이런 연구나 이런 것들은 저 같은 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과학적 백그라운드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기술적인 거를 도와주겠지만, CEO 혹은 리더로서의 이런 덕목은 그런 뚝심? 이런 걸 이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분명히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이 리스크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믿고 꾸준히 이걸 갈 수 있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이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CEO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정말 일론 머스크라는 뛰어난, 그렇다고 저도 신으로 받들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뛰어난 CEO로 인정하는데, 요즘 미국 몇몇 유튜버들은 거의 막 종교 수준까지로 갈 정도로, 물론 뛰어난 건 인정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,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분이 코로나에 걸린 것 같은데, 저는 만약에 진짜, 물론 이번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. 이렇게 마일드하고 그렇게 아직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니까요. 일론 머스크도 계속 트윗에 자기 상태를 이제 업데이트 한다든지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, 물론 이제 엄청 큰 기업의 CEO니까 좋은 의사들이 붙어 있겠죠. 누구도 이렇게까지 정말 하이 리스크를 감당해 가면서 이걸 정말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, 이런 정말 혁신적인 것들을 정말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 강한 드라이브,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만한 사람이 과연 일론 머스크 말고 다른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고요. 그래서 만약 일론 머스크의 어떤 신변이라든지 이게 잘못된다 그러면은, 제가 지금까지 테슬라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는데 한번 진짜 그때는 심각하게 한번 팔 것을 저는 고민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코로나 테스트를 이제 퀵 테스트라고 해서, 이제 코로나 테스트에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. 퀵 테스트랑 PCR 테스트가 있는데, 기사를 보니까 퀵 테스트만 한 4번 하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4번이 결과가 2번은 포지티브로 나오고 2번은 네거티브로 나왔죠. 그러니까 양성, 음성 반반 나온 거죠. 아니, 어떻게 이럴 수 있나.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, 그리고 저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되니까요. 그래서 도대체 이 애큐러시가 얼마인지를 찾아봤거든요. 이제 논문 하나랑 코비드 테스트의 어떤 애큐러시, 정확도에 대한 논문 하나랑 뭐 기사도 좀 참고를 해봤는데요. 이게 퀵 테스트는 진짜 잘 안 맞네요. 뭐 심지어는 up to 50%랍니다. 이러면 하는 의미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, 이거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너가 코로나에 걸렸어 안 걸렸어? 이거 테스트를 하나만 한 것 같은데, 일단 PCR 테스트 더 정밀한, 근데 PCR 테스트는 여기서 보면은 빨라야 이틀, 보통 3일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퀵 테스트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데, 이 테스트는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. 이것도 로우 하면은 2%인데 또 그렇게까지 정확하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. 물론 이제 상당히 높은 레이시긴 한데, 이거에 비해 퀵 테스트에 보면 물론 어떠한 테스트도 100%는 없습니다. 그래도 29%는 물론 로우 하면 2%니까 이건 굉장히 정확한 건데, 98%면은 굉장히 정확하지만 71%? 좀 부정확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게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을 못 가서 이게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요. 한국에 들어가면. 다행히도 최근에 제가 한번 한국 들어갈까 생각을 했던 게, 지금 뉴욕이 자가격리가 좀 사실상 좀 없어진 편이거든요. 근데 있긴 있습니다. 있는데 이렇게 없어졌다는 의미가 뭐냐면, 그래서 제가 한국을 못 간 건데, 여기서 2주 있고 한국 가서 2주에 있으면은 4주 동안 격리만 하다가 있으니까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죠. 근데 지금 뉴욕이 퀵 테스트랑 PCR 테스트 2개를 다 받았을 때 이게 모두 네거티브로 나오면 2주 동안 격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최소 4일 정도의 쿼런틴으로 줄으니까, 그러면은 한번 고려를 해볼까 했지만 지금 여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뉴욕도 다시 이제 슬금슬금 올라갈 정도로, 락다운 한 해 만에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니까요. 깝깝합니다. 그래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, 코로나 덕분에
제 재택근무가 직장에서 웬만한 일들을 집에서 이제 하게끔 많이 서포트를 해줘서 이게 아니었으면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매일매일 올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